공부를 하다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엄마한테 가서 말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숙제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 딴 애들은 더 많이 해.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엄마한테 말하기 싫죠. 근데 엄마한테 가서 말했더니 야, 네 점수니까 네가 더 속상하겠다. 그럼 엄마랑 같이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볼까? 하면서 이제 그 방법을 찾아가면은 엄마한테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죠. 그래서 공부 때문에 아이랑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 이 성취 압력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EBS 공채 강사로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책을 쓰셨는데요. 이서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공부 정서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네. 정말 주위에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너무 힘들다. 우리 집은 정말 이것만 없으면 평화로운데 너무 힘들어요 하는 집들이 많고 사실 저희 집도 매일 그런데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죠. 저희 집도 그렇고 예,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공부 정서의 실전편이라고 해서 정말 공부 정서로 힘든 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좀 대입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서가 좋으려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책에서 언급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일단 첫 번째는 객관적인 성취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는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계속 빵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찍어서 올려도 계속 영예가 나오면 올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포기하게 네. 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든 뭐 공부를 할 때든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었는데 계속 안 되는 경험만 하게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객관적인 성취라는 것이 꼭 1등, 뭐 최상위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에 부진한 친구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따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게 하기도 하고 공부를 시키기도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1등을 하고 최상위권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자기의 성장을 통해서 훨씬 더 공부 정서가 나아지면서 이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취라고 하면 이게 좀 주관적인 성취랑 반대되는 개념처럼 느껴져서 정말 객관적으로 뭐 등수가 좋거나 아니면 점수가 100점이거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이도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내가 네. 예전보다 이만큼이 나아졌 내가 우리 엄마만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봤을 때도 이게 객관적으로 나아진 것 같다는 확신이 들도록 해줘야 맞아요.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아이가 스스로 그거를 못 느낄 때 네. 이제 부모님께서 인지시켜주는 것도 중요해요. 네네네. 또 옛날에는 한글 못 읽었는데 이제 읽을 수 있게 됐잖아. 이런 네네. 식으로 과거랑 성장을 비교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연습하다 보면은 애들이 아무리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조금씩은 다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인지시켜주면은 본인도 아 맞아 나 옛날에 못했었는데 이제 할 수 있게 됐어라고 네. 생각을 하게 돼요. 객관적으로 아이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자꾸 어려운 걸 주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하는 거를 제대로 알고 이거랑 비슷하거나 쉽거나 조금 나아지거나 요 정도를 같이 연습을 해야 나아지지. 네. 너무 어려운 것만 계속하면 네, 그래서 제가 나아질 수가 이제 없잖아요. 그 아이들의 수준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 자꾸 잽을 날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애가 어느 정도인지 하면은 조금 쉬운 거를 제시해줘가지고 푸네, 괜찮네. 네. 그러면 살짝 그 위에 봤는데 어려워하네? 그럼 다시 퇴보. 그러니까 심화 문제집을 샀는데도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지쳐하고 하면은 그 문제집 아까워하지 마시고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데 이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참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좀 기다리는 마음도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이제 파닉스를 읽어야 될 것 같아 하고 했는데 너무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은 잽을 한번 날렸는데 안 된다. 그러면 퇴보.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자꾸 포기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시는데 네. 일단 퇴보하시고
좀 더 쉬운 걸로 반복해서 연습한 다음에 제시를 하면은 아이가 충분히 그 시기가 되면 받아들여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못 느껴요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수준을 확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양을 확 줄여보라. 네.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반복한 다음에 조금씩 늘려라. 네. 네, 이게 뜨거워지는지조차 모르게. 그래서 저희 애도 너무 싫어하길래 네. 이제 수학 문제집 반쪽부터 시작해서 네. 그거를 몇 개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쪽을 늘리는 거죠. 네. 네네네. 네. 그럼 두 번째 조건은요? 네, 두 번째 조건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힘들 때도 부모님한테 털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을 부모님께서 읽어주시고 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해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방법들로 이 관계를 다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아이가 공부하다가 힘들면 아 그냥 안 해 막 이렇게 한다거나 하지 않고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같이 성장을 하는 파트너로서 관계를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다른 것들도 해결이 되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은 건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네. 우리 아이가 독립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이제 자기의 몫을 해나가는 어른으로 독립을 시키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건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게 공부부터 해서 독립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렸을 때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 맞아요. 떨어지기 전에 정말 끈끈하게 엄마랑 관계가 되어 있어야 그런 아이들이 잘 떨어지잖아요. 네. 좀 그런 비슷한 맞아요. 맥락이라고도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런데 너무 내용이 좋고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성취감을 느끼도록 도와주면서 부모와의 돈독한 관계도 지키고 싶은데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서를 읽고 강의를 들어도 막상 하면 일단 화가 너무 많이 난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내 탓이 아니다. 진짜 네. 얘가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나는 정말 진짜 난이도도 낮추고 양도 낮춰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막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한다라든지 너무 화가 나는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정말 아이 잘못인가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화가 자꾸 날 때 분명히 아이 행동에도 원인이 있는데 100% 이 아이의 행동에만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금 불편해 하시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저도 처음에 좀 납득이 안 되고 네. 정말 내가 애 때문에 화난 거 맞고 학생 때문에 화난 거 네, 맞는데 분명 원인이 있는데 네.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네. 저희 애가 다음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늦게 잔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도 화가 나잖아요. 네. 저도 다음날 일이 있고 그쵸. 심지어 애 재우고 빨리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을 더 막 다그치게 되고 빨리 자라 그러고 화를 내게 돼요. 네. 근데 다음날 제가 출근을 안 하고 네. 저희 애도 학교에 안 가고 네. 저도 뭐 끝나고 애를 재우고 나서 일해야 될 게 없다. 그러면 아이가 좀 똑같이 늦게 자는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내게 되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에도 이 해석망이 달라지면은 전혀 나의 반응은 달라져요. 그냥 교실에서도 한 아이가 계속 떠들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이 아이가 나를 무시해서 그래 라고 해석을 하면 화가 나죠.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스스로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이제 병원 다니면서 약도 먹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얘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도움받고 싶고 잘하고 싶구나라는 해석망을 거치면서 화가 덜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도 모든 아이들은 다 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모든 아이들은 잘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해요. 네. 그러니까 공부도 다 잘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끌어볼까 학교에서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행동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귀찮고 하니까 또 엄마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잘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스킬을 알려줄 수 있을까의 해석망으로 좀 바꿔보면은 살짝 화가 덜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해석망에 반영이 되는 것이 저는 이제 내면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면 아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정을 겪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뭔가 학대를 당하고 폭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하게 좀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셨다, 뭐 통제를 하셨다, 그러면 내가 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뭐 공상을 한다든지 혹은 그런 강한 존재에 의존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이제 어렸을 때 내가 인정을 너무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너무 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거는 내가 혹시 그동안 겪어왔던 나의 어떤 불안이나 기준이나 나의 어린 마음, 그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마음 속에 아이로 잡혀 있는 그 내면 아이가 이걸 반응해가지고 더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는 상황에서 아이의 어떤 특정 행동이 나를 너무 화나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된다면 나의 내면 아이가 이 공부나 공부 정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공부가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예 저는 이거는 손을 놓으려고요. 그래서 아예 안 시키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과외나 학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예 그냥 밖으로 맡기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다고 이 공부 정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일단 공부를 안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이 초등 시기에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 학령기이기 때문에 학업을 투자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얻는 자존감들이 커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영어를 다 읽는데 나는 영어를 못 읽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영어 시간만 되면은 아파요. 그러니까 보건실에 간다. 네. 심지어 결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 있다 그러면은 안아버리고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친구가 말하기 수행평가 시간에 이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고 좋은 점수를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열등감을 그동안 계속 가져왔다가 네. 이제 한 번 성공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 친구의 영어 시간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프지 않아요. 네, 이제 네. 아프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제가 설명을 했을 때 그거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 학업이라는 것이 이 공부 안 하니까 하기 싫어하니까 냅둬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마음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을 해주면서 이게 꼭 1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구멍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은 그 학업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존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스트레스 받고 그냥 애도 서로 관계 안 좋아지니까 안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공부를 하다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엄마한테 가서 말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숙제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 딴 애들은 더 많이 해.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엄마한테 말하기 싫죠. 근데 엄마한테 가서 말했더니 야, 네 점수니까 네가 더 속상하겠다. 그럼 엄마랑 같이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볼까? 하면서 이제 그 방법을 찾아가면은 엄마한테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죠. 그래서 공부 때문에 아이랑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 이 성취 압력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네.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네. 그쵸? 그거를 좀 좋게 시키는 방법이 뭘까 하고 또 같이 생각을 해보자. 네. 그러면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시켜야 되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아이가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엄마 내가 잘 안 돼 속상해 얘기하면은 부모님도 사실 그래 네가 좀 속상했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맞아. 그거를 뭐 화를 낸다던가 아니면은 하기 싫다고 하면서 회피를 한다던가 네.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부모도 좀 화가 날 만한 그런 행동으로 맞아요. 표현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반응이 또 저희도 그렇게 맞아요. 나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애랑 기싸움을 하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냥 우리 눈에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예의 문제로 바뀌고 되거든요. 네, 맞아요. 엄마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 네가 공부 안 했지 엄마가 안 했어? 안 시켰어? 이렇게 하면서 예의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른이니까 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하고 싶다. 이거 항상 예. 기억하기, 예, 잘하고 잘하고 싶다는 마음 기억하기. 예. 그리고 좀 그 너머의 거를 봐야 되는 거죠. 얘가 이러는 이유, 맞아요. 혹은 얘가 이러는 마음이나 의도. 예.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다 인정받고 싶으니까 특히나 이제 사춘기 정도 되는 5, 6학년 애들한테 야 너희들은 다 잘하고 싶어 하잖아. 선생님 다 그 마음 알아? 라고 말을 하면 잘하기 싫어요. 선생님 뭐 제 마음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거기에 또 같이 열받으면 안 돼요. 네. 주파수를 그 아이의 주파수에 같이 어렵네요. 맞추면 네. 같이 열받으면서 매번 그거에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그냥 이 아이를 진짜 애로 딱 보는 거예요. 완전 우리가 깐난에게 봤던 것처럼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짜증도 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너도 모르는 진짜 마음을 선생님은 다 보고 있다.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보는 대로 해볼래?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인간들은 불안해서 누가 한번 이끌어준다고 하면은 믿고 따라가고 싶은 게 인간의 존재예요. 네네.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봐. 그럼 성적 오를 건데 한번 해볼래? 그러면 그게 이제 했는데 끌리네요. 네. 선생님이 내 수준에 맞는 과제를 주고 그다음 하다 보니까 좀 성장하는 것 같고 칭찬도 받는 것 같네? 할만하네? 이 생각을 계속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그 얘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진짜 어른 같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성을 잃고 이제 좀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되게 똑같이 애가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말했지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막 틱탁틱탁 하게 되는데 정말 어른다운 시선으로 어른다운 말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아이하고 공부할 때 부모가 화를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하고 기싸움을 하고 매번 뭔가 주파수 맞지 않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어른이 되려면 내가 내 마음과 화해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이 시끄러운데 아이한테 좋은 반응이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남편하고 뭐 싸웠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애한테 좋은 반응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내 마음과 화해하는 거에서는 일단 깊숙한 데서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내가 어린 시절과 화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필요하다면은 저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정말. 네, 그리고 내가 후회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과거에 선택했던 거, 후회했던 것들도 그때의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 하고 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돼 보면은 여기서도 엄마로서 내가 못하는 것 같고 뭐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거기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본다고 해도 이거 내가 밖에서 일도 안 하는데 이거 못한다고 혹시 그러진 않을까 하면서 항상 약자가 된다라는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내가 보살펴주고 또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나를 좀 사랑해주면서 내 스스로한테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좀 끝은 항상 명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이거를 잘 흘러내려야 네, 네. 흘러보내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애한테 이렇게 막 말을 하면은 그 순간은 속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말 못하게 하면 선생님 속 터져서 죽어요. 화병 나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고 더 마음 아파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잖아요. 애가 잠들면 막 자책하고 내가 왜 꼭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또 나중에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도 맞아요. 아닌데 예. 네, 그래서 이게 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게 아이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작은 성취에서도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예쁜 옷을 한번 입어본다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써본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나 다 해본다라든지 이런 작은 성취들이 또 이 양육자의 마음에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서 권투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제가 네.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아이한테도 짜증을 내게 되고 일을 할 때도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엄마들한테도 좀 새로운 걸 배우는 그런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에너지가 오히려 더 생기고. 네.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을 확장하고 공간을 확장을 하셔라라는 게 이제 시간을 확장한다라는 게 우리가 애 갓난 애기였을 때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귀여운 줄 몰랐다가도 지금 보면 또 네. 귀엽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을 확장해서 또 그때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 귀여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공간을 확장한다는 건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집이 다 그렇다. 너무 다 행복해 보이고 하는 집도 사실상 속은 다 시끄럽다. 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게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나 자신한테 그럴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해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정말 와닿았던 게 그러니까 나한테 아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내가 진심으로 하고 있어야 사실 우리 아이가 실수했을 때도 아 그럴 수 맞아요. 있지라고 진짜 말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한테도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작은 성취들을 이루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거기서 좀 기쁨도 얻고 또 명상도 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나의 마음도 다스리는데 정말 이렇게 바로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